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망설여지신다면 김종효의 픽과 함께 하시죠.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를 팍팍 좀 넣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시는 2시간 정도 개장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힘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낙폭으로만 본다면 많이 만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사님은 오전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오전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마이크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충격을 우리 시장이 잘 극복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이 기대의 시선이 너무 높고 좀 가혹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성장하는 산업에선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계속 요구하는 거고 그 정도가 안 나왔을 때 오른 주가가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저는 마이크론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잉여연금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실망한 게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보다는 잉여연금이 별로 없다. 투자는 계속해야 되는데 잉여연금이 없으면 방법은 뻔하죠. 증자하거나 다른 데서 돈 빌려오는 거 외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국내 업체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중에서도 주가는 안 올라가지만 삼성전자의 비중을 계속 놀리고 있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여전히 현금 90조 이상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네. HBM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가가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현금 90조 갖고 있지만 굉장히 낮은 금리로 산업부에서 채권 조달하겠다는 얘기가 하이닉스랑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90조가 있고 지금 산은에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추가 채권을 조달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느낄 게 없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마이크론 충격을 극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수 낙폭을 줄이는 것도 결국은 다른 종목들도 좀 반등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낙폭이 줄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외국인의 선택은 오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사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잉여현금의 부족이 오히려 마이크론에게 부담을 줬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하지만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현구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 이런 시장 안에서도 움직였던 섹터와 종목들이 있거든요. 김종효 의사가 오늘 저희에게 정리해 줄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뭐 화장품도 있었고요. 반도체 하락도 있었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2차 전지를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개장하면서 에코프로, BM 등 좀 굵직한 기업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면서 2차 전지 오늘은 좀 오르나 했더니 꼬리를 좀 달았더라고요. 네, 뭐 대부분 약세 전환하거나 윗꼬리를 달거나 이렇게 좀 약해지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뭐 알버말의 뭐 급등, 그 다음에 또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종목군들의 급등, 이따가 얘기 나눌 뭐 리비안의 급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하반기에 대해서 또 뭔가 조금씩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종목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뭐 전저점 부근에서는 핵심 종목 중심으로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반등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위 저점이라고 해서 물량을 더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안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략은 신규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이야 실패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맞아요. 만약에 기존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이미 손실이 난 상황에서 계속 손실을 늘려가면 버티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뭐 핵심 종목 중심으로 전저점에선 가능하다. 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잠시 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김종효의 픽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김종효 이사 레이더망에 포착된 섹터와 종목입니다. 열어볼게요. 내구 소비재. 합종 연횡은 긍정적일까라고 주셨어요. 이 합종 연횡을 좀 직역해서 얘기해 보면 좀 힘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을 대응한다, 뭐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내구 소비재 안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뭐 내구 소비재라고 하면 뭐 가전, IT,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쪽이잖아요. 지금 뭐 며칠간 나온 뉴스만 봤을 때도 엄청나게 헤쳐모이고 있거든요. 네. 뭐 물론 그게 직접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소위 잘 안 되고 있는 업체들의 헤쳐모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것인지 또 그 시사점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시사점 저희가 3가지 체크 포인트를 통해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보시죠.
자, 내구 소비재 안에서도요. 독일의 보쉬와 미국의 월풀의 협력입니다. 보쉬가 월풀을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너지가 있을지 궁금한데 이 가운데 뭐 LG전자 이름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 뭐 LG전자가 이 이슈 때문에 뭐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엔 어림없는 얘기고요. 근데 중요한 핵심 네. 포인트는 뭐냐면 보쉬도 가전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보쉬 브랜드로 나오는 가전이 있습니다. 월풀도 아시는 것처럼 백색 가전을 하는 업체인데 월풀의 최근 흐름을 보시죠. 이거 LG전자 얘기할 때도 분명히 언급드렸던 건데요. LG전자 아직까지 본질은 가전인데 월풀이나 일렉트로룩스의 주가를 보면 가전이 좋아지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특히 중국의 진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월풀은 더 심각하거든요. 미국 지수의 신고가와 전혀 상관없이 계속 저점을 기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슈 하나로 18%의 급등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부진한 업체들이 합쳐서 뭔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건 어렵고요. 근본적으로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중국의 이제 뭐 메이디라든지 뭐 하이얼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미국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유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들의 점유율이 늘어난 것.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월풀이 계속 가격을 떨어뜨리고 판 게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이에요. 그러면 보시랑 둘이 합치면 뭐 상대적으로 뭔가 구조조정하고 이익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긴 하겠지만 여기서도 중국을 밀어내는 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86인치짜리 TV 기준으로 보면은 가격이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 가격의 간극을 메꾸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합종 연행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뭐 주가 상승은 나타날지 모르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낼지 여부는 조금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즉 내구 소비재의 소비 자체를 확연하게 바꿀 수 있는 소득의 증가가 있던지 아니면 뭐 중국을 밀어내고 다른 제품들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런 증거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점점점 약간 의문점, 물음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이 판도를 바꾸기는 어렵다. 오죽 어려우면 이렇게 하겠냐라고 네. 받아들이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긍정적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럽의 일렉트로룩스도 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 아예 확실하게 구조조정이 돼서 더 몇 개로 딱딱 정리가 되면 LG전자나 삼성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뭐 혜택이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더 시간이 걸릴 일일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전이 뭐 회복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만나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내구 소비재 안에서도요. 자,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도를 한다면 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기는 해요. 중국 정부가 주도한 화해의 연합에 대해서 김종현 의사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화해의 연합의 힘이 중국 안에서 강했었다고요? 네, 강해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화해 연합 때문에 그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했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중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 중에 주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네. 뭐 질이라든지 샤오퐁, 니오,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전기차 성장이 둔화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국의 업체들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했는데도 미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해종합주가지수와 그다음에 지금 하웨이와 연합하고 있는 세레스와 그다음에 지금 비아디 세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올해 2월 달에 저 노란색의 세레스라고 하는 그룹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저기 과거 이제 둥펑 자동차 만드는 기업이고요. 정부 지분이 많은 업체인데 저기가 지금 누구랑 협력하고 있냐면 화웨이와 협력해서 화웨이가 세레스 그룹의 뒤에 숨어서 중국에서는 아이토라고 하는 브랜드로 그 다음에 전 세계 시장에는 세레스라고 하는 브랜드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OS 여러 가지는 모두 화웨이가 주도하고 있고요. 자동차 껍데기를 비롯한 좀 상대적으로 이 경쟁력이 낮은 네. 쪽은 세레스 그룹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1, 2월 달에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비아디나 중국 지수가 헤매고 있을 때도 주가의 상승폭이 꽤 컸던 거죠. 그런데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다시 비아디의 약진 때문에 최근에는 약간 주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내에서 지금 화웨이를 축으로 화웨이 이름은 뒤로 숨기고 세레스 그룹이나 장한자동차를 축으로 해서 화웨이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이런 전기차 연합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들의 판매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하면 기존에 이제 몇 개 회사들이 계속 경쟁하는 단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계속 공급량을 늘리면서 중국 정부가 주도하에 회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진출하는 글로벌로 나오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 중국 정부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과정이 전부 그러했거든요. 태양광도 중국 정부가 주도하에 결국 끌어낸 거고요. 그다음에 철강 산업도 그런 식으로 전 세계 물량을 뺏어갔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쪽에서도 뭔가 마음을 먹고 정부가 주도하는 화해 연합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가전에서의 연합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중국 정부 주도하에 화웨이가 밀어주면서 중국 시장 안에서 전기차의 연합에 대한 포인트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자, 어제도 참 이 내용이 핫했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윈윈일까라는 물음표가 담겼습니다. 시너지 기대감이 많이 언급이 되던데 아닌가요? 네, 폭스바겐도 전기차에서 헤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중국 로컬 업체들에게 점유율을 뺏기면서 최근 주가가 PER 기준으로 네. 5배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리비안, 뭐 아시는 것처럼 생산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비안은 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차량 가격을 조금 낮춰서 설정한 것이 독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리튬 가격 올라가고 배터리 가격 상승했을 때 차 가격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손실을 보고 계속 팔다 보니까 그게 차 가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1억으로 가격을 높였어야 되는데 그 가격으로 높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리비안 차는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원가가 1억인데 8천만 원을 팔아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상들이 이어지면서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고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무적인 부담을 받았죠. 그래서 두 회사의 주가를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준비된 그림 보실까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두 업체는 결국은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다가 오늘 이제 리비안이 급등하면서 그 간극을 조금 메꾸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폭스바겐도 올해 내내 보시면 유럽 증시의 상승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면서 그러네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합쳤을 때 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건 좀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폭스바겐이 리비안에게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콜옵션을 걸었다. 그다음에 높은 금리를 요구했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이런 이슈들 자체가 결론적으로 뭐냐? 굉장히 성장하는 산업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힘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합침 자체가 큰 시너지를 낼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높은 경쟁이 현재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이 협력 관계가 진짜로 윈윈이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점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협력을 정말 해쳐 모여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글로벌 시장 안에서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내구 소비재 안에서의 힌트, 대안, 종목 있을까요? 근데 결국 오늘 이 세 가지 이슈를 가져온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만큼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투자를 멈추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낙오될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전기차 성장하겠죠. 모든 기업이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이 미국과 유럽이 압박한다고 멈춰질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당 업종에 투자를 할 때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현금을 여유 있게 갖고 있거나 여유 있게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뭐 세 가지 기업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 가전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어느 쪽으로 보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매수, 강력 매수는 여전히 뭐 전혀 물러설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가 그나마 점유율도 가져가면서 마진율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금 여력도 배터리 회사들 중에선 제일 많아요. 물론 LG 엔솔이
지분을 팔거나 LG화학에서 뭔가 지원을 받으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삼성 SDI도 뒷배가 든든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 SDI가 여전히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포스코홀딩스가 양극재, 음극재를 하면서 최근에 범위를 넓히는 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소위 원자재를 분리해낼 수 있는 가장 대표 기업이 포스코홀딩스라는 거고요. 현금은 또 가장 많은 기업 중에 하나고요. 향후 투자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이 적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금 투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캐펙스 투자에 전혀 부담이 없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세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 소비재 안에서도 투자가 멈추면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가장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금 여력이다. 현금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면서 삼성 SDI,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가 꼽혔습니다. 여러 글로벌 안에서의 협력 관계를 저희가 체크 포인트로 알아봤는데 단연 좀 기억에 남았던 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중국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중국도 자금 여력이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밀어주면 그 산업이 또 성장을 하는 과거 사례도 예시를 들어주셨던 것만큼 자금 여력이 충분한, 현금 풍부한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선택은 내구 소비재 안에서 종목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김종효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